취준생들이 내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11번째 시간이에요. 11번째 질문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 제가 이런 분들에게 늘 똑같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제 Q3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들을 토대로 경험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 정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이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다면 두 번째 단계인 아마 직무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험이나 스펙이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험이나 스펙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무 분석을 안 해가지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셔가지고 계속 본인이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직무 분석을 하지 않고 이 직무에 내가 선택한 직무에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나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뭐 댓글이나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나 부족하다. 요즘 스펙은 뭐 토익 900이라던데 900 이상 당연하다던데 나는 지금 700점이니까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어떤 스펙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께는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다음 질문을 통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면접관의 다음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준비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그 직무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을 알고 계세요? 그 책임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역량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준비하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럼 취업 준비를 지금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직무 먼저 정하실 때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사실 크리티컬한 질문이고 지금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자기소개 작성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마지막 질문 특히 내가 선택한 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 책임과 역할을 맡기 위해서 어떤 역량 어떤 하드 스킬이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 던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 분석부터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죠. 아니 팀장님 직무 분석이 도대체 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무 분석을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면 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의 기준점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아셔야 될 건 4가지. 더 정확히는 3 플러스 1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신입이시라면 KPI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알면 좋지만 KPI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신입인 경우에는 이 3가지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직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성공 요인 말이 조금 어려운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를 말해요. 그리고 RNR은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말하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 역량이 있고요. 저는 지식, 기술, 태도라고 보통 우리나라 인사 쪽에서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KSA라고 Knowledge, Skills, Attitude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3가지는 너무 많다. 2가지로 구분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지식과 기술은 하드 스킬로 태도는 소프트 스킬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KPI.
KPI는 이런 내가 어떤 업무를 잘했는지를 측정하는 이제 학점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잘 받으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라고 판단하잖아요. 직장에서도 KPI라는 게 있습니다. KPI를 잘 받으면 받을수록 일을 잘했구나, 보너스를 좀 챙겨줘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지 이 세 가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두셔야지 내가 정말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한 건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모른다, 그럼 직무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금융권에 입사하기 위해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자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경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게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 금융권 고객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거예요. CS 업무로. 그때 뭘 했냐? 연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연금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께 이런 설명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하셨던 걸 들어보니까 보험업법 및 보험 감독 규정 이런 거랑 세법, 금융상품 설명 능력 이런 역량을 함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기존에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직무 분석을 한 결과 이분께서는 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지만 내가 원하는 직무랑 연결이 되어 있네, 연관성이 굉장히 깊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네 라고 나중에야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참조 칼럼으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제가 링크로 걸어놨는데 꼭 직무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경험이나 스펙이 부족한 건지를 판단하시고 경험을 쌓기를 바라실게요.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